병원에서 결코 꺼내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들이 투석과 신장 이식으로 평생 지출하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저는 55년간 신장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1만 명이 넘는 분들을 직접 만나왔습니다. 그들이 병원에 지불한 의료비만 계산해도 수백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한 번 시작하면 평생을 벗어날 수 없는 투석이라는 굴레, 이것이야말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는 말하지 않는 신장 건강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 역시 의사이면서 남편으로서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아침 손가락이 부어 반지가 빠지지 않았고 저녁에는 소변 거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본 경험으로도 가족이 겪는 경고 신호 앞에서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꾸준한 생활 관찰 끝에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신장 기능 저하를 늦추는 핵심 패턴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물은 두 숟가락만 먹기, 식후 10분 걷기, 매일 발목 부기 확인하기. 단순해 보이는 이런 습관들이 환자들의 신장 수치를 개선하고 투석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도 같은 맥락에서 생활 습관 개선이 투석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병원 밖, 우리의 식탁과 생활 습관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신장 건강의 네 가지 핵심 비밀. 둘째, 집에서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경고 신호. 셋째, 투석을 피하고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식탁 변화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불필요한 검사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무엇보다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얼굴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긴 적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신다면 투석실 대신 집에서 손주들과 웃으며 식사하는 노후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 없는 파수꾼,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흔히 소리 없는 장기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하는 일은 엄청납니다. 우리 몸속에서 정수기 필터처럼 하루에 무려 180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노폐물은 제거하고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은 다시 몸으로 되돌려 줍니다. 크기는 주먹만 한 작은 장기지만 인체의 균형을 책임지는 정밀한 공장입니다. 문제는 이 필터가 막히기 시작해도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예비 능력이 뛰어나 손상이 절반 이상 진행될 때까지도 큰 증상이 없습니다. 대한신장학회 3년 발표에 따르면 만성신장병 환자의 87%가 본인 질환을 모른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9은 병이 깊어진 뒤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 질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하며 지나칩니다. 이 방심이 결국 투석실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동양의 고전에서도 이미 비슷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내경, 애는 큰 병은 미세한 징후에서 싹튼다. 다이 빙키 유하오모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큰 병으로 번진다는 의미입니다. 신장 건강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눈꺼풀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의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일상에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수천 명 환자를 지켜보며 정리한 신장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투석의 길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려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경고 신호가 나타날 때는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상 속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대표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얼굴이나 눈가가 붓는 현상입니다. 밤사이 신장이 수분을 조절하지 못하면 물이 얼굴에 고여 붓기가 생깁니다. 단순 피곤이 아니라 배수구가 막힌 욕조와 같은 상황입니다. 둘째, 소변 거품이 심하고 오래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품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올 때 생깁니다. 원래는 신장 필터가 걸러야 할 단백질인데 필터가 손상되면 그대로 소변에 섞여 버립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단백뇨라 부르며 신장 기능 저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셋째, 야간뇨 변화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반대로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신장의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밤에는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계속 일하거나 아예 일을 못하게 됩니다. 넷째,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어지럼증입니다. 쉬어도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어지러운 경우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빈혈이 동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사실은 신호입니다. 다섯째,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해지면 혈압도 불안정해집니다. 약을 먹어도 수치가 요동친다면 신장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 역시 혈압 혈당 조절 불안정과 소변 이상은 신장 질환의 대표적 초기 지표라고 강조합니다. 실천 팁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 발목을 3초 눌러 자국이 남는지 확인하세요. 아침 거울 앞에서는 눈과 붓기를 체크하세요. 소변 거품이나 색깔 변화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면 더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2번 측정해 평균값을 기록하세요. 공자는 작은 신호를 살피는 자가 큰 재앙을 막는다. 젠 웨이 지주 고 했습니다. 신장 건강도 똑같습니다.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왜 조기 검사와 발견이 생명을 지키는 관문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문제는 신장이 웬만큼 손상되기 전까지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늦게야 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신장 상태는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소변 검사입니다. 단백질, 혈뇨, 거품 여부만 확인해도 신장의 필터 기능이 정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GFR을 측정하면 신장의 여과 능력을 수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검사는 동네 의원에서도 간단히 받을 수 있으며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에 검사를 미룹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투석을 시작한 환자의 상당수가 조금만 더 일찍 검사했더라면 이라고 후회했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 자료에서도 강조합니다. 신장 질환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즉,
수치가 떨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 투석이나 이식까지 가지 않고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도 발목 붓기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다 결국 응급실로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소변 혈액 검사를 한 분들은 조기에 경고 신호를 잡아 투석을 늦추거나 아예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병은 막을 수 있을 때 막는 것이 최선이라 강조합니다. 이미 병이 깊어지면 치료는 어렵지만 초기에만 잡아도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정기검사만이 생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소변 혈액 검사를 꼭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3개월마다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 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단 두 가지가 결정적인 주범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혈압과 혈당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이 두 가지가 신장 건강을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바로 혈압과 혈당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장 질환의 쌍둥이 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신장재단 NKF의 조사에 따르면 만성 신장병 환자의 약 60%가 고혈압이나 당뇨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만 잘 관리해도 신장 건강의 절반은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혈압을 보겠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 속의 미세 혈관들이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다시 혈압 조절 호르몬이 망가지면서 혈압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혈압은 130/7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WHO 역시 이 수치를 권장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다가 어지럽다고 임의로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약물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 조정해야지 스스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혈당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의 사구체라는 필터가 직접 손상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신장합병증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 관리라고 해서 완벽하게 하려는 강박은 필요 없습니다. 하버드 연구진도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혈당 관리의 50%는 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식, 단 음료, 야식만 줄여도 혈당은 안정됩니다. 동양의학에서도 혈압과 혈당의 균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중용에는 지나침과 부족함이 모두 해롭다. 구유부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지나친 음식 섭취나 방심 모두 신장에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약을 먹어도 혈압과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를 매일 적어두면 생활 습관과 수치의 관계가 보입니다. 그 기록이 결국 개선의 지도가 됩니다. 결국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은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복잡한 치료보다 매일 작은 습관과 꾸준한 기록이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관리 방법을 구체화하겠습니다. 특히 어떻게 기록하고 생활 습관과 연결하는지,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했던 생활 관리법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숫자이지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 습관을 반영하는 건강의 지도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은 측정하고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몸의 변화를 알 수 없고, 변화를 알지 못하면
관리도 불가능합니다. 먼저 혈압 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은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취침 전에 하루 2번 재는 것이 좋습니다. 단, 측정 전에는 반드시 5분간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한 뒤 재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2번 측정해 평균값을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면 작은 변동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전 식후 혈당을 주 3회 정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 전후 혈당 차이를 보면 음식의 영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도 자기 기록 셀프 모니터링 만으로도 장기 합병증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종이에 적어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나 혈압계 혈당계 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수치가 잘 안 잡히더라도 기록을 계속 남기면 어떤 음식이나 습관이 영향을 주는지 패턴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라면 먹은 날은 혈압이 높았다. 늦은 저녁을 먹은 다음 날은 혈당이 불안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환자분은 3개월 동안 혈압과 혈당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가 요동쳤지만 점차 식사량과 운동 습관을 조정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약의 종류와 용량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신장 수치 역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지시유신, 현수유리,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실천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의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록을 하며 생활을 관리한다면 구체적으로 식사 습관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수천 명 환자들에게 직접 권한 식사 순서와 작은 습관의 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 식사 습관은 약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비밀은 식사 순서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먼저 채소를 드세요.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습니다. 그 다음 밥을 드시고 이어서 반찬, 마지막으로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요 클리닉 연구에서도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해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속도입니다. 숟가락질을 평소보다 조금만 천천히 하세요. 씹는 횟수를 늘리고 한 입을 삼키기 전에 호흡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집니다. 세 번째는 약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제때 먹지 못하거나 헷갈려 하십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약 봉투에 아침, 저녁 표시를 크게 써두고 휴대폰 알람을 맞추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지키면 수치 관리에 큰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다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이어가다 보면 음식, 운동, 수면 패턴과 수치의 연관성이 드러납니다. 이때 의사와 상의해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쇼층다 라고 했습니다. 식사 순서와 속도, 그리고 약 관리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신장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제 기본 원칙을 알았다면 다음 파트에서는 신장 건강에 직결되는 3가지 핵심 식탁 관리 요소, 소금, 단백질, 과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투석을 피할 수 있는 핵심 관문입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식탁 관리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 단백질, 과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몸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신장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첫째, 소금, 나트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5g 이하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10g 이상, 권장량의 2배에 달합니다. 라면 스프 한 봉지에만 해도 거의 하루치가 들어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막힌 정수기에 억지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아 결국 필터가 손상됩니다. 작은 습관, 예를 들어 국물은 2숟가락만 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이지만 과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고기와 생선을 많이 먹으려 하지만 사실 하루에 손바닥 반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잉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셋째, 과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일을 무조건 좋은 음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아보카도 같은 과일은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정상 신장은 칼륨을 배출할 수 있지만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칼륨을 쌓아두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심하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마요 클리니크 자료에서도 신장 질환 환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가 고칼륨 혈증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식탁은 약국이 될 수도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면을 먹더라도 스프는 반만, 국은 2숟가락만, 단백질은 조금 줄이고 칼륨이 많은 과일은 주치의와 상담 후 조절하세요. 노자는 큰 돈은 평범한 데 있다. 다도어지겐고 했습니다. 5.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밥상 위의 작은 선택이 신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진료했던 실제 환자 박성구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식탁 변화가 어떻게 투석을 늦추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잊지 못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박성구 어르신입니다. 늘 나는 병원 갈 일 없다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봄비 내리던 날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발등이 퉁퉁 부어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소변에 거품이 생겼는데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던 겁니다. 그날 저는 성구 어르신께 작은 기록장을 드리며 첫 장에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국물은 2숟가락만, 식후 10분 걷기, 약은 칸칸이, 물은 조금씩 자주, 이 세 가지를 생활 규칙으로 삼으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시던 어르신도 가족과 함께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라면을 드실 때는 스프를 절반만 넣고 국물은 반만 말아 드셨습니다. 반찬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식사 후에는 손주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달 뒤 붓기가 줄고 밤에 숨이 차던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3달 후 외래 진료에서 다시 뵈었을 때 혈압은 128, 72로 안정되었고 소변 거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환해졌고 이젠 손주와 손잡고 산책할 수 있다며 사진을 보여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장 수치가 단숨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니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구 어르신, 병을 이긴 게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이겨내신 겁니다. 그날 기록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투석 미루기 프로젝트, 오늘도 성공.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힘이 신장을 지키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성구 어르신의 사례에서 배운 교훈을 정리해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탁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성구 어르신의 사례에서 보셨듯 작은 변화가 신장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탁 관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물 2숟가락 법칙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국물 속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라면 국물 한 그릇만 다 마셔도 WHO 하루 권장량을 넘깁니다. 따라서 국물은 맛만 보고 2숟가락만 드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라면 스프 절반 줄이기입니다. 스프를 반만 넣어도 충분히 간이 납니다. 여기에 마늘, 후추, 고춧가루 같은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면 맛을 해치지 않고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 조절하기입니다. 고기와 생선은 손바닥 절반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한 번 소량만 섭취해도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줄이는 대신 두부나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 드시면 신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과일은 신중하게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아보카도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험합니다. 대신 사과, 배, 포도처럼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을 소량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는 당분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채소 조리법입니다. 채소를 그냥 먹는 것보다 한 번 물에 담갔다가 살짝 데치면 칼륨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고사리를 생으로 먹을 때보다 데쳐서 먹으면 신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하루 3번이지만 식탁은 하루 3번 이상입니다. 즉, 식탁이 최고의 약이라는 뜻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큰 길은 평범한 일상에 있다. 다다오 지젠. 오늘 저녁 식사부터 국물 2숟가락만 덜어내고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투석을 피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신장을 위협하는 숨어있는 적들, 진통소염제와 조영제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진조차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니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숨어있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진통소염제와 조영제입니다. 의료진조차 설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신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진통소염제 NSAIDs입니다. 흔히 먹는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같은 약이 대표적입니다. 이 약들은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신장의 혈류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탈수 상태에서 이런 약을 복용하면 위험성이 몇 배로 커집니다. 미국 신장학회 ASN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진통소염제를 복용한 사람 중 약 30%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관찰되었습니다. 약을 복용해야 할 때는 반드시 최소 용량, 최소 기간만 사용하고 의사에게 신장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둘째는 조영제입니다. CT나 MRI 검사를 받을 때 혈관에 주입하는 약으로 장기나 혈관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정상 신장은 쉽게 배출할 수 있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조영제를 걸러내지 못해 큰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당뇨병 고혈압 환자, 탈수 상태인 분들에게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검사 전 미리 의료진에게 신장이 약하다고 알리면 대체 검사를 하거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의사지만 아내의 경험을 통해 이 위험성을 크게 실감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내가 아침마다 반지가 빡빡하다며 농담처럼 말했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 걸 보았을 때 바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기에 생활 습관 교정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가족에게도 약이나 검사는 신장과 상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신신부저, 야의 춘두, 몸과 마음이 조화롭지 않으면 약도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몸이 약한 상태에서 함부로 약을 쓰면 오히려 병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진통제와 조영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의료진과 상의한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아내의 사례를 통해 작은 생활 변화가 어떻게 신장 건강을 되살릴 수 있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힘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했지만 제 아내가 신장 경고 신호를 보냈을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반지가 잘 안 빠져 라며 웃었을 때 저는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다는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즉시 검사를 진행했더니 다행히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가족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물 2숟가락, 라면은 스프 반만, 김치는 한 번 물에 헹궈서, 식후에는 씹은 걷기. 처음엔 너무 싱겁다며 힘들어 했지만 2주가 지나자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3개월이 되자 아침마다 보이던 부기가 사라졌습니다. 냉장고에는 지금도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2숟가락, 12분. 고맙다, 신장.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바꾸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 그리고 숫자로 확인하면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남편으로서 체감한 교훈은 훨씬 깊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혼자서 하려다 지칩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실천하면 훨씬 덜 힘들고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치로 확인하는 습관이 동기를 줍니다.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고 체중이 줄고 아침 부기가 사라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노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켄리 즈고 시루 수샤 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국물 2숟가락, 12분 걷기라는 작은 걸음에서 시작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들을 정리해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가이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아침 붓기, 소변 거품, 야간요 변화, 이유 없는 피로, 혈압 불안정.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숫자를 관리하세요. 혈압은 130, 80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과식, 단 음료, 야식만 줄여도 혈당 관리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숫자는 매일 기록해 두어야 생활 습관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식탁을 바꾸세요. 국물은 2숟가락, 라면 스프는 절반, 단백질은 손바닥 반 크기, 채소는 데쳐서 칼륨을 줄이고 과일은 칼륨 함량이 낮은 종류를 적당히 드세요. 약보다 밥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약과 검사를 조심하세요. 진통소염제는 신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시고 조영제 검사를 앞두셨다면 반드시 신장이 약하다고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이 작은 알림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째,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혈압, 혈당, 몸무게, 컨디션을 하루 한 줄이라도 적어두세요.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건강의 지도가 됩니다. 여섯째, 식후 10분 걷기를 생활화하세요.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후에 가볍게 10분만 걸어도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제가 55년 동안 수많은 투석 환자들을 지켜보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것입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조기 발견과 올바른 생활 습관만 지켜도 투석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작은 습관이 큰 운명을 만든다. 셔우시청다밍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탁 위 작은 선택이 노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원칙에 철학적 깊이를 더해 동양 고전의 지혜를 통해 신장 건강 관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은 단순히 의학적인 관리 차원을 넘어 삶의 태도와 철학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드는 과정은 동양 고전에서 강조하는 핵심 지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공자는 작은 것을 쌓지 않으면 큰 것을 이룰 수 없다. 부지 쿠이 부우이 즈젠리 고 하였습니다. 매일 국물 2숟가락을 줄이는 선택, 식후 10분 걷는 습관, 하루 한 줄 기록하는 실천이야말로 신장 건강을 위한 쿠이부 한 걸음입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걸음들이 모여 결국 투석을 피하고 건강한 노후라는 큰 길에 도달하게 합니다. 노자 역시 큰 나무도 작은 싹에서 자란다. 다이슈 쉥유 하오 모고 했습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듯 건강 또한 하루아침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미세한 습관, 반복되는 생활의 선택이야말로 건강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황제내경에는 웨이빙을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의술이다. 지 웨이빙 자상공예라고 했습니다. 아직 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다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에서 강조하는 예방과 조기 발견의 원리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강조되어 온 셈입니다. 환자분들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 건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른 효과를 기대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학적 비유가 아니라 삶 전체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신장 관리란 곧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태도, 작은 실천을 성실히 쌓아가는 자세,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변화를 나누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와 평안한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까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실천을 독려하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투석 없는 노후는 가능합니다. 라는 희망적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장은 소리 없는 파수꾼입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반대로 작은 습관과 조기 발견으로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첫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아침 부기, 소변 거품, 밤 소변 변화, 이유 없는 피로, 혈압 불안정, 5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반복되면 바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숫자를 관리하세요. 혈압은 130, 80 이하, 혈당은 과식단 음료 야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됩니다. 꾸준한 기록이 개선의 지도를 만듭니다. 셋째, 식탁을 바꾸세요. 국물 2숟가락, 라면 스프 절반, 단백질은 손바닥 반 크기, 칼륨 많은 과일은 조절. 식탁은 최고의 약이자 최고의 병원입니다. 넷째, 약과 검사를 조심하세요. 진통소염제와 조영제는 신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미리 신장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리세요. 다섯째, 기록과 걷기를 생활화하세요. 혈압, 혈당, 몸무게를 기록하고
식후 10분 걷기를 습관화하세요. 이는 단순한 습관 같지만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5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약도 수술도 아니라 예방입니다. 그리고 예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석 없는 노후는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국물을 줄이고 10분만 걸으세요. 내일 아침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그 작은 걸음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 웃는 노후를 만들어 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병실인지, 집거실인지, 안방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장과 함께 손주들과 산책하는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것이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